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피치 테라피의 남지윤입니다. 같이 읽고 나누고자 하는 책은 여행 소통법이라는 책이에요. 여행을 하다 보면 그래 이럴 때는 이렇게 누군가와 소통을 하면 훨씬 더 좋겠구나 이러한 생각들을 늘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책으로 내신 분이 계세요. 이정숙 작가님이시고요. 이렇게 사진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여행하셨던 이런 사진들이 있어요. 이 중에 몇 부분을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 이제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경계심을 허무는 특효약. 너도? 나도. 공통점을 발견을 했을 때잖아요. 나도 그렇다. 이런 식으로. 공통점을 발견했을 때 이렇게 굉장히 서로가 좋아하고 마치 잃어버린 이상가족을 만난 듯한 그런 반가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공통점을 찾아서 함께 좋아해 주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리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이 여행의 전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야. 말 걸기 전에는 용기가 나지 않지만 막상 해보면 웬만하면 다 친절하게 대답해주지. 그래서 여행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낯선 사람에게 스스럼 없이 말하는 노하우가 쌓이는 거야. 여행지에서는 낯선 사람들에게 말 거는 연습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걸 잘하는 사람들은 벤치마킹하기도 쉽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장사를 잘하는 상인들만 관찰해도 낯선 이에게 말 거는 법을 아주 쉽게 배울 수 있어. 그들은 상대방의 표정, 습관, 외모 등 사소한 것에서 동질감을 찾아서 공통 화제를 끌어내. 대화는 공통점이 하나라도 있어야 부드럽게 풀리는 법. 첫 단계에서는 악수하고 이름을 말하고 나면 날씨 이야기 정도밖에 할 말이 없어. 서로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지. 그러다가 몇 마디 질문하고 대답을 듣다가 고향이나 출신, 학교, 취미 등이 같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대화가 몇 단계 발전하지. 낯선 사람에게 말 걸기를 두려워한다면 낯선 사람을 보는 순간 나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라고 자문자답하는 연습부터 해보자고. 아마 생각보다 쉽게 공통점을 찾아 대화를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거야. 나는 그 식당 주인의 대장금 이야기로 마음의 무장이 완전히 해제되는 기분을 느끼면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조금만 좋아해주면 그가 누구든 쉽게 대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 누군가를 향해 마음을 여는 것이나 닫는 것은 사소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달려 있음을 기억해도. 그래서 대화를 할 때는 이 사람이 나와의 공통점이 뭘까? 여기서는 자문자답하는 연습부터 해보자 라고 했어요. 최대한 여러 가지 포커스와 질문을 가지고 공통점을 찾아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음식, 또는 쉬는 날 뭐 하세요? 라던가, 또는 어떤 거에 요즘 관심이 많으세요? 뭐 영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식으로 공통점을 찾는 자신만의 몇 가지의 어떤 질문도 준비를 해두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 사진과 함께 나와 있는 글귀인데요. 소통 기술은 악기 다루기나 운동처럼 마음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 부단한 연습만이 진정한 소통형 인간이 될 수 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와닿았어요. 이 소통 기술, 소통이라는 거는 내가 상대방한테 갖고 있는 이 마음을 몸으로 그리고 이 말로 얼마나 잘 표현하는가 라는 부분이죠. 표현을 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다라는 거. 그냥 본인 혼자만 아는 거죠. 그리고 이 부단한 연습만이 진정한 소통형 인간이 될 수 있다. 말은 누구나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말을 잘한다라는 거는 연습을 하면서 우리가 잘 터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내 마음, 내 뜻은 그런 게 아닌데 왜 사람들은 항상 오해를 하지? 나를 그렇게 이상하게 쳐다보지? 그거는 나의 소통의 기술이 혹시 부정적인 부분이 좀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구절이 있는데요. 대화를 잘 하려면 남들이 해보지 않은 경험까지 사서 해봐야 해.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배낭 하나만 메고 무작정 외국을 여행하는데 사서 고생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큰 도움이 될 거야.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해야 한다는 말. 무슨 뜻인지 이제 감이 와? 네, 저는 이 부분에서도 꽤 많이 공감이 갔는데요.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봐야 한다.
저는 저도 여행을 좋아해서 여행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상황에 놓이게 되잖아요. 그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면 다양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상대방, 내가 놓여있는 입장이 아닌 다른 상대방이 놓여있는 그 입장도 내가 예전에 한번 처해봤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여행을 가서 어떤 파티를 가신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 그래서 선상 파티에 가서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적어놨습니다. 켄과 빌의 아내는 꽤 부유한 사람들인데도 따로 파티 의상을 구입하지 않고 켄이 산 머플러 몇 개만으로 아라비아 상인 분장을 하고 왔어. 싱글 여성들은 특히 히잡에 신경을 썼더라고. 복장이 바뀌자 마음도 느슨해지고 개별적으로 구입해 마시는 맥주나 와인이 마음을 누그러뜨려 약간의 취기로 모두들 자기 이야기들을 해. 파티장은 갑자기 왁자지껄해졌어. 주최 측은 일행에게 서로 친밀해질 수 있는 여러 게임을 제공했지. 파티가 무르익자 평소 몹시 조용하던 앤디가 대부분의 놀이를 주도하더군. 말을 많이 하던 리디아는 오히려 조용해지고 파티에서 사람들의 본 모습이 드러나 재미있었어. 서로에게 술을 권하고 춤추고 노래하는 동안 어깨를 부딪히고 등을 쓰다듬으며 갑자기 모두 오랜 친구처럼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게 됐지. 선상 파티를 하며 나는 사람이 친해지는 과정을 하나의 간단한 도표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더욱 기뻤어.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내 회식 문화는 너무 지나친 것이 흠이지만 마음의 벽을 허무는 데는 상당히 기능적이라고 봐. 대화를 술술 통하게 하는 노하우 경험 공유하기. 낯선 사람과 빨리 친해지려면 함께 밥 먹거나 술 마시거나 게임 한판 하는 것이 좋아. 술집에서 만나 10년지기가 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그 때문이야. 함께 술 마시다 보면 금세 형님 동생이 되지. 포커게임을 하며 투닥거리다 보면 금세 오래된 친구처럼 허물이 없어지고 음식, 술, 게임은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사적인 기호가 분명한 것들이야. 사적 기호를 일치시키면 사적 감정을 공유할 수 있지. 감정은 공유하는 사람 간의 유대감을 크게 높여줘. 자, 이런 부분들의 글이 있는데 확실히 우리가 이게 꼭 술을 마신다 의 포인트보다는 뭔가 입에 들어가서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끼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 상대방하고 뭔가 좀 더 가까워지는 기분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보통 그래서 식사를 같이 꼭 해라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게임 같은 것도 원래 그 인간의 본능을 올리잖아요. 그 승부욕 같은 거.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빈틈을 보여줌으로써 서로 좀 더 친근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선택권을 넘기면 호의가 따라온다. 자, 이번에는 선택권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이 작가분은 아드님과 며느리와 함께 어떤 PC마켓에 갔네요. 근데 이 PC마켓에서 좀 이제 주어진 메뉴를 바로 받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선택을 해서 메뉴 선정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선택권이 많이 생긴 거죠. 고객 입장에서. 자, 소제목. 선택권을 넘기면 상대는 존중받는 기분을 느낀다. 우리가 이 식당에 만족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이었지. 사소해 보이지만 선택권을 넘겨받으면 왠지 존중받는 느낌이 들거든. 이건 식당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대부분에서도 통용되지. 그래서 대화할 때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넘겨주면 경계심이 0%가 되어버려. 그러면 대화가 술술 풀릴 수밖에 없지. 연인이나 가족이 회사 일로 바쁠 때는 꼭 전화해 라고 말하지 말고 전화할 수 있어? 라고 말해봐. 상대방은 자기가 전화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존중받는다는 생각이 들어 전화할 확률이 높아질걸? 맞아요. 포인트는 존중받는다라는 느낌을 줄 것이에요. 그걸 어떻게 존중받는 느낌을 줄 것인가, 그 하우투가 궁금하시다면 그것은 바로 이 선택권을 상대방한테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거 먹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미 정해진 거죠. 그렇지만 나는 이거 먹고 싶은데 혹시 괜찮아? 라고 괜찮냐? 그렇지 않냐? 라는 그 정도의 선택권만 주더라도 이 사람은 나의 의사를 지금 물어보고 있구나, 궁금해하구나 라는 것을 좀 더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택권을 줘라. 이런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여행 소통법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는데요. 이 책에 우리가 대화를 잘하기 위한 51의 기술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정말 책을 읽을 때 앞으로 여행을 할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여행을 하면 내가 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겠다. 이런 것들도 함께 도움이 되고 공부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괜찮으시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앞으로 여행하실 때도 이런 관점으로 내가 보면 이런 부분까지 느껴지고 피부에 와닿겠구나 이렇게 느껴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똑똑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 스피치 테라피의 남지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